고요한 밤, 모든 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어둠 속을 배회하는 영혼들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장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소름 돋는 공포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곳에서는 각 이야기가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을 경고합니다. 불을 끄고 오직 당신과 공포만 남아있는 그 순간을 맞이해보세요. 그래서 학교는 엄청나 하산했고 선후배 할 것 없이 보도 안 한 사이였죠. 그런데 너무 외곽에 위치한 터라 학교 주변에는 시내로 가는 도로 하나와 인근에 작은 동가만 있을 뿐 학교를 기점으로 반경 2-3km는 전부 돈이었습니다. 덕분에 초전을 하는데도 모두 컴컴하고 항상 조용했죠. 더군다나 주변에 산이 있고 돈에 대는 물 때문인지 초봄과 가을만 되면 아침 저녁으로 학교 주변이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끼는 안개는 뜬학교 봐서 처음 보고 21사단에서 두 번째로 겉돌했죠. 어쨌든 3m 앞이 안 보이는 지독한 안개였습니다. 거기다 학교 앞 도로를 타고 2km 정도 가면 저상터가 있고 학교 후문으로 나와서 300여 미터를 돔뚫은 길을 걷다 보면 두덤이 대략 10개 정도 있는 공동묘지까지 있는 음습하기 그지없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이곳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으며 기숙사 뒤는 여느 학교와 그렇듯 창고가 있고 폐자재들이 쌓여 있었으며 그 너머에는 역시나 불판인 논밖에 없었습니다. 때는 11월 중순 새벽이었습니다.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 이불을 걷어차며 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이불을 차내고 잠을 자다 추위에 잠을 깼습니다. 창문을 보니 희미하게 달빛이 들어오는데 창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3cm 정도 열려있더라고요.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치웠나 봅니다. 어쨌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멍하니 그 자리에 몸을 세워 앉아 휴대폰을 열어 시간을 확인했더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새벽 2시 3분. 그렇게 시간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습관대로 베개 밑에 집어넣고 잠이 오는 눈꺼풀을 닫은 채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이불을 더듬더듬 찾았습니다. 어서 이불을 쳐져서 덮고 자려는 마음과 지금 당장 자고 싶다는 마음에 눈을 감고 대충 손을 움직이며 이불을 쳤던 즈음에 갑자기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척이라는 게 막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바라보고 있는 벽 너머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 이건 느낌? 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을 어디까지나 느끼는 뿐이고 잠에 취한 저는 그저 이불만 찾아서 다시 수면을 취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기서 잠 구조 설명을 드리자면 잠의 끝벽에 2층 침대가 3개 붙어있고 6명이 한 잠을 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침대는 이번 침대 1층이었고 침대에 앉아서 벽을 쳐다보면 창문이 시선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달려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불을 쳤던 중 저는 그 빌어먹을 소리를 듣고만 그랬습니다. 창문을 넘어 들려오는 그리고 상한 울음소리. 글로 적으려니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정말 서럽게 우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3에서 5초 정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이 3에서 5초지 모든 것 정적 속에서 잠에 취해 있다가 그 정적을 떼는 울음소리를 한번 들으기에 그 순간이 너무 금하게 가딘데요. 정말 질질 우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어쨌거나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순간 스쳤던 생각은 여자가 너무 서럽게 우는 걸로 느껴져서 마치 당근 애를 낳은 젊은 세대기에 아기가 죽어서 우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그 졸린 순간에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던 생각이 너무 구체적이었달까? 아무튼 너무 서럽고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난 기상초 후 졸음이 훅 달아나며 저는 상황 파악을 하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서움을 전혀 안 타는 저는 아니지만 어지간한 공포 영화는 혼자서 즐겨보고 무서운 이야기하는 것을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덕분에 친구들도 저의 잡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곤 했었죠. 그래서 전 공포 영화 같은 데서 귀신을 보고 웃어서 꼼짝 못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쟤들은 왜 맨날 저럴까, 그냥 도망가거나 하면 될 텐데 하면서 볼 때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뜩한 울음소리를 조용한 새벽에 듣자마자 온몸이 탔고 머리카락 하나하나 찌뼛찌뼛 볼끝이 저리더라고요. 혹시 고양이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고양이의 금유철에 나는 소리를 10년 넘게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울음소리는 절대 고양이가 될 수 없는 적실한 선한의 소리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울음소리가 왜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진 건지 설명하자면, 소리를 듣고 소름을 끼쳤던 그 순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때의 시간은 새벽 2시. 인근 농가에서 사격 지숙사 자로 뒷마당까지 찾아와 우는 여자는 없을 뿐더러 제가 들었던 그 울음소리는 분명히 젊은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정말 젊고 상이 내친 울음소리.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자라보고 있는 대략 20cm 정도 되는 벽 너머에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쓰지 않는 책상, 의자들과 새 건축 자재들이 창문 높이까지 쌓여 있어서 사람이 그곳에서 울고 있다는 거 과히 불가능한 잠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살짝 열려있는 창문을 타고 좌로 넘어오던 울음소리를 분명 그 20cm 정도의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가 벽 바로 앞을 붙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위에 눌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괴기스러운 울음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심지어 그 소리를 내는 존재가 바로 앞에 앉아있다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 앉아서 이불을 더듬던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마도 한 5분 정도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의 소리를 듣거나 본 적이 전혀 없었던 저는 그 울음소리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5분 동안 눈도 뜨지 못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으나 그중 90%는 나는 지금 잠결에 헛소리를 들은 거다. 그러니까 쫄 필요 없고 어서 이불이나 찾아서 자던 장이나 마저 자자. 이러한 생각이자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어쨌거나 5분 정도가 지나자 잠도 깨버리고 무섭기도 무서운데다 그냥 이 상태로 앉아만 있는 게 더 무서워서 죽이 되든 적이 되든 움직여서 이불을 덮고 자야겠다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찾기 위해 살아온 일에 가장 큰 용기를 내어 손가락을 슬며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술술술 손을 움직여 이불을 찾았고 이불을 덮으며 누우려고 손을 잡던 찰나 살짝 열린 창문을 타고 한 번 더 들려오길 그 선명하고 서러움에 사무치 울음소리. 헛소리를 들은 거나 마음을 잡고 잠을 자려던 저를 숙인 서서라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도 그 서러움을 사무치는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전 평생에 그렇게 서러운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 이불을 한 손으로 잡은 채 또다시 굳었고 이번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대로 잠들지 않으면 진짜 어찌 될지도 모르겠다. 저 울음소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들릴 게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생각은 점점 부풀어져. 벽 너머에서 우는 여자가 일어서서 창문으로 날 내려다보는 게 아닌가. 아니면 창문을 열고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지금 공포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이불을 덮고 누워서 잉크를 해야겠다. 오직 이 생각뿐.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그날 새벽 늦게까지 오들오들 떨다가 겨우 잠이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달이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지난밤의 악몽이 떠올라 다짜고짜 제 자로 위에 쏟아던 친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야, 어젯밤에 자다가
무슨 울음소리를 못 들었냐? 그러자 친구와 뭐를 더 전주 잘해. 제 윗칸을 쓰는 친구는 못 들었다길래 제 좌우 침대를 쓰는 친구들에게도 들었으나 모두 못 들었다는 친구들. 그 외 선배 한 명이 같은 방을 쓰긴 했으나 3학년이라서 선배는 이미 전교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밤 저의 겁쟁이로 만들었던 울음소리인 꿈이었단 말이다. 하지만 꿈이 아님을 확신하는 건 정말 꿈이 아닌 실질적 공포를 느꼈고, 더군다나 제가 휴대폰 폴더를 열어서 시간을 확인했던 것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포기 못하고 옆방에 갔죠. 당시 1층에 3개의 방이 있었는데 대길, 백이, 백상호 3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백상호에 가서 애들 하나하나 붙잡고 깨우면서 물어보는데 이놈들도 아는 게 없더군요. 진짜 답답해서 미치고 팔짝 뛸 것만 같은데 갑자기 한 녀석이 뭔가 생각났다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 저번에 계기로 호상이가 벌써 울음소리 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걔는 맨날 드라마 치는 놈이잖아. 그래서 애들이 뭐 헛소리냐고 엄청 투산셨었거든. 그래서 기억해. 전 그때 간혹 이거다라고 속으로 외치고 바로 계기로로 향했습니다. 계기로 문을 열자마자 아직 자고 있는 호상이라는 친구를 깨웠고, 너 울음소리 들었지? 들어서 안 들었어? 어땠어? 여자지? 이렇게 허벅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장이 덜 깬 이놈도 눈이 반짝하더니 뭐야, 너도 들었냐? 이러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호상이한테 언제 그 울음소리를 들었냐고 했더니 자기는 2달 전에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녀석도 저처럼 자다가 잠깐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자려다가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들었죠. 야, 겁 무섭지? 그 엄청 서럽게 울고 그러지 않았어? 이랬더니 그 녀석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야, 진짜 졸려 무서웠어. 진짜 얼마나 서럽게 울었냐면 내가 그 울음소리 듣자마자 애기 엄마가 애기 죽어서 우는 건줄 알았더니까 진짜 다시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서러운 소리도 그렇고 신기하게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연상했던 울음소리의 주인도 같았으니까요. 아무튼 그 녀석은 총 3번 울음소리를 듣고 날방을 샜다더군요. 그리고 호상이 다음날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평소에도 구아와 뻥을 일삼던 놈이랑 친구들에게 투성이만 먹었던 거죠. 그렇게 찐찐한 건 처음 괴기 영상을 접했다는 두근거림, 설레임 공포감이 한데 섞인 감정을 지운 채로 수업을 들었고, 장애 기숙사로 돌아와서 공부정하다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반 6명 중 유일하게 선배인 3학년 선배가 야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배한테 인사를 하고 멍하니 쳐다보다가 갑자기 뭔가 쩌뜩 떠올라 선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 3년간 기숙사 지내시면서 울음소리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자 선배는 정말 시큰둥하게 아, 울음소리 들었네? 그 서러운 울음소리? 그거 애들 한 번씩 듣더라. 난 들은 적 없는데 나 1학년 때 지금 네 옆자리 쓰던 내 친구가 들었어. 오줌 쌀 뻔했다던데 난 들은 적 없어서 보배 미칠 듯이 서러운 울음소리 하던데. 그때는 다들 무섭다 그랬는데 2년 지나니까 기억도 안 난다. 뭐 애초에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너무도 태어난 선배의 말에 그저 석효가 작고 정말 외진 곳에 있으니까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나 보더나 저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때 너무 외진 곳에 있고 아침 저녁 안개도 심하게 끼고 뭔가 분위기가 정말 을씨년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를 들은 제 방 동기들만 두려움에 떨었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그 이후 아무 탈 없이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을 맞았습니다. 언급했다시피 전 2번 침대 1층을 사용했었고 이번 화의 주인공이 섬다는 3번 침대 2층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겨울방학이라서 집에 가고 싶었지만 일주일 후 보충 수업이 시작되어 일신의스러운 기숙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잠의 기숙사의 음침함이란 동부대에서 불침번을 서면서 느꼈던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때는 장 12시가 넘어서 소등을 한 채 같은 방을 쓰는 6명은 각자 자들 침대에 좋은 상태로 낙잠이 들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은 이전에 나를 듯 5명이 저와 같은 1학년들 3번 침대 2층은 3학년 선배가 사용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침대 속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옆 침대 녀석은 한참 문자를 보내더니 어느 순간 돌아 떨어지더군요. 밤은 여전히 불이 꺼져 있고 이제 다들 잠이 든 모양인 듯 참 주무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고 너무 심심해서 어둠에 적응된 눈으로 주변 친구들이 자나 안 자나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렇게 1층 침대의 양쪽 친구들을 살폈는데 그놈들은 이미 걸어 떨어진 듯 비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왼쪽 2층 침대를 쳐다봤죠. 우리 방의 유일한 선배, 절빛하면 두타를 일삼았던 그 밤낮 같은 선배를요. 아무튼 왼쪽 상단에 있는 선배를 쳐다봤는데 선배는 아직 잠을 안 자는지 뒤척뒤척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방이 선배를 쳐다봤죠. 평상시에는 눈도 못 마주치지만 어두컴컴한 점 안에서 할 짓도 없고 잠은 안 오고 움직이는 물체는 선배뿐이니 그저 멍하니 쳐다봤죠. 그러다가 선배가 제 침대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렇게 되니 제 침대 1층에서 자는 녀석을 바로 보는 시선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선배는 그렇게 누워서 움찔움찔 거리다가 잠이 도저히 안 오는지 눈을 살것이 떴는데 갑자기 선배가 움직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1층에 누워서 선배를 유심히 보고 있었더라. 선배는 그렇게 제 위층 침대 쪽을 파란히 보더니 어느 순간 눈을 꽉 감았습니다. 마치 못 볼 곳을 본 듯이 말이죠. 그렇게 1분 정도를 눈을 꼭 감고 있던 선배가 다시 눈을 살것이 뜨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 인간을 의존할까, 못 볼 거라도 간다, 전에 벌레라도 들어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치 눈을 살것이 뜨려던 선배는 급작히 얼굴이 굳어지더니 나지막히 시발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멍하니 제 위쪽을 쳐다보더군요.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혹시 저 인간이 제 위에서 자고 있는 친구한테 암심이 있어서 때릴까 말까 고민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학교 전체가 공공연하게 후배들을 집합시키는 분위기였고 기숙사는 잦은 집합과 두타의 온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제 위에 자고 있는 제 친구를 두어보자 선배의 직원을 풀어주자고 밥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정적 속에서 선배를 올려다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선배, 잠 안 오세요? 이렇게 말하자마자 선배는 톡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아래쪽에 있는 저를 쳐다보더니 정신이 번쩍 든 사람처럼 다시 제 위쪽을 쳐다보고 좌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전 이 인간이 갑자기 돈 센치어를 하나 싶었죠. 아무튼 그러던 선배가 저한테 매우 다급하게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저 빨리 붙여. 빨리 붙여 이 새끼야.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는 친구보다 내가 먼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나서 벽쪽으로 달려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침대로 와서 앉았는데 잠이 환해지자 선배는 단숨에 2층에서 뛰어내리더니 제 낮은 편 침대에 앉아 소리쳤습니다. 야, 자 일어나 빨리. 또 집합인가 싶은 불안감이 머리를 스쳤고 잠을 자고 있던 친구 4명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집합도 충분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인지라 다들 소다닥 일어나서 제 침대로 내려와 주도록 앉았습니다. 선배는 낮은 편에 홀로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둥묵 제 저리를 바라보고 저희는 불안간에 오들오들 떨며 짝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 2분간의 침묵이 흐른 뒤 서서히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 선배가 입을 뗐습니다. 미로야, 혹시 휴대폰 쏘면? 참청을 뜸들이던 선배는 정말 생뚱맞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젠 별의 별 투식을 자정난 건가 싶었고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어려, 저 계속 적응 있었으니 선배. 엄태, 친구의 대답이 있자마자 선배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그래? 그럼 심어려. 뭐 이상한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본 적 있냐? 이렇게 저희 모두에게 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오싹한 기분과 함께 몇 달 전 들었던 울음소리가 생각이 났고 제 친구들도 예전에 제가 말한 걸 기억함들 웅성거리며 제 얼굴을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저와 선배 이외에는 다들 자고 있었고 아무도 그 어떤 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묵묵부답이자 선배는 한숨을 푹 쉬더니 뭔가 갈구하는 눈빛으로 민호의 휴대폰 열어봐. 그리고 얼굴에 액정불 비춰봐. 이런 이상한 주문을 했습니다. 민호는 의아해하며 그대로 따라했고 휴대폰의 폴더를 열어 액정에 불이 들어오자 그 불빛이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선배는 얼굴이 점점 굳어지며 말없이 있다가 이내 침을 꿀꺽 삼키더니 마지막에 시발 아니네 라고 내뱉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선배가 뭔가 벽인 같다는 걸 느낀 저희들까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무섭기도 하고 선배가 뭔가 보긴 했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자초지종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선배한테 그렇죠. 선배, 근데 뭘 보신 거래요? 그러자 선배는 이걸 말해줘야 되나 하는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다가 하는 말에 내가 잠이 들락 말락하다가 영 뭔가 불편한 기분이라서 계속 뒤척이고 있었어. 그러다가 비노키오 침대 방향으로 옆으로 돌아누웠는데 눈은 감고 있는데 뭔가 투명한 느낌이 있는 거야. 그게 다 휴대폰 액정 불빛 정도. 그래서 눈을 떴지. 그런데 민호가 누운 자리에 그러니까 민호 벨리치집에 얼굴이 있었어. 예? 무슨 얼굴이요? 선배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들 겁에 질려 방문했습니다. 얼굴은 작고 동글동글하고 눈도 동그란 애기 대여섯 살쯤 되어 보기를. 아무튼 그런 얼굴이 휴대폰 액정빛을 살짝 비추는 것처럼 희끄무레하게 빛이 나면서 저 새끼 배 위에 앉아있었어. 말하자면 전 아래에서 선배를 빤히 쳐다보고 선배는 제 위 민호의 배 리치층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쳐다보고 그런데 그 아이는 선배를 빤히 쳐다보며 얼굴을 좌우로 까딱까딱 흔들면서 징긋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배는 그런 아이의 모습에 겁에 질렸지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서 겁이 나지만 눈을 꼭 감고 한참 후에 다시 또 본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반복해도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고 선배는 그저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한 채 그저 아이와 눈을 맞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제가 선배를 부르자 순간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겁에 질린 선배는 저에게 담장 불을 켜라고 소리친 것이었죠. 이러한 자초지종을 들은 저희들은 선배와 똑같이 겁에 질렸습니다. 선배의 이야기가 너무 현실감 있게 무섭기도 했고 항상 저희들 앞에서 가오만 잡던 선배가 변소원 속 바싹 쫄아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이 선배가 진짜 뭔가를 보긴 봤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또 제가 몇 달 전 들었던 울음소리까지 다시 범해랑처럼 되날아
공포의 신호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대의 설명이 끝나고 다들 잠은 자야 됐는데 가서서 별은 못 끄겠고 각자 침대로 돌아가긴 하셨고, 그래서 성대를 포함한 저희 모두는 침대에서 각자 이불을 끄집어내 바닥에 깔고 6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불도 켜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3, 4일간은 다소워서 모두 같이 덩쳐서 잠에 잤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들 그때의 실감나는 공포를 잊더군요. 역시 인간은 반각의 동물인가 봅니다. 여튼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의 기숙사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설날 친가로 온 친척이 다 모였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해 저희 외가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가족만 외가로 먼저 향했고, 친가에는 저희 가족을 뺀 전 친척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은 들뜬 마음에 외식을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20명 가까이 되는 가족 전부가 대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대학생이었던 저는 전날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셔서 온 가족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그때까지 떠져 있었지요. 이번에도 배경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희 할아버지 댁은 주택이며 현관 오른쪽엔 창고로 쓰는 엄청 넓은 지하실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현관문 잔호 옆엔 베란다 창문이 크게 있고요. 어쨌든 넓은 지간에 홀로 남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3시쯤 되어서 때가 겨울인 만큼 해가 슬슬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으며 집안은 좀 어둑어둑해져 있었죠. 그 시간이 되어도 계속 뻗어있던 저는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시간대 그 장소에 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조금씩 어둑어둑해지는 오후 3시가량 아무도 없이 혼자서 말이죠. 그런데 너무 생뚱맞게 그런 할아버지 댁으로 정말 같이 술을 마신 친구들 8명이 술을 써들고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대학 친구들과 모여 늦은 오후에 술판을 벌이게 되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친구 중 한 명이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일어나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베란다 창을 보며 그 꼴을 멀거니 보곤 술을 더 마시고 있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자신도 화장실을 가겠다며 일어나더니 현관문을 열고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남아있는 친구들마저 하나하나 순서대로 밖으로 나가더니 똑같이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가겠다고 차례차례 데려간 그 친구들 중 다시 올라온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막 속에서 흘러남아 남은 술을 마시던 저는 친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자 친구들을 데리러 밖으로 나와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을 데려갔습니다. 참고로 할아버지 댁 지하실은 집 바로 아래에 있는 곳이라 크기가 집 전체만합니다. 지하에 그 정도 공간이 벽도 없이 한 칸으로 있으니 불을 켜지 않으면 정말 크고 어두운 덤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전 절대 지하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하실을 향한 저는 지하실을 도착해서 불을 켜려고 하는데 아무리 스위치를 달칵거려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꿈속에 저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장장에 내려온 질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둠 속에서 최대한 돈을 저금하려 한 곳을 뚫어줘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지나서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지하실 저 안쪽 어둠 속에 차례차례 지하로 내려갔던 친구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란 저였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을 놔두고 도망갈 수는 없어서 입구에서 떠있면서 지하실 더 안쪽을 쳐다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누워있는 친구들 너머로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지하실 끝에 어떤 사람 하나가 꼿꼿이 앉아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널브러져 있던 친구들은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기 신기하게 앉아있는 사람의 형상을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았는지,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걷기 위해 입구로부터 발을 떼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친구들을 한 명 넘어 지하실 입구로부터의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지하실 끝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가장 왼쪽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있는 어떤 사람의 형체를 발견하였고, 극심한 무서움 속에서도 그 형체를 확인하기 위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는 예상과는 다르게 절대 익숙할 수 없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위아래로 검정 옷을 입고 있는 백발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뒤의 어둠 속에는 마치 각지로 연상되는 시꺼먼 새들의 무리가 지하실 천장에 매달려 푸드덕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고, 그 할아버지는 그 새들 아래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제가 그 할아버지의 앞에 다가섰을 때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뜨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헌데 이상하지요? 분명 처음 보는 할아버지고 얼굴 또한 너무도 낯선데 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키도 보통이 아닌 게 할아버지가 일어서자 제 시야에는 그 할아버지의 가슴팍만 보였습니다. 참고로 그때의 제 키가 186 정도 됐습니다. 저는 흠칫하며 얼른 고개를 들어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는데, 시꺼먼 눈동자에 신기한 광기가 어려 있었고, 그런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친듯이 지하실에서 뛰쳐나와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현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간 후 청법집업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을 잠갔는데, 그와 동시에 그 할아버지가 엄청난 속도로 성큼성큼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과 베란다 창 유리를 부술듯이 치며 실내로 들어오려고 난동을 피웠고, 전 저 인간이 집 안에 들어오는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에 그 할아버지가 집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미친듯이 싸웠죠. 베란다 창은 전부 깨지고 창틀도 부서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그 할아버지와 싸우며 부서진 유리창 조각으로 할아버지를 찌르고 두들겨 맞고 다시 때렸습니다. 이상한 건 맞을 때마다 내는 신음소리가 할아버지의 그곳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앳된, 마치 어린아이의 넋소리 같았달까요? 아무튼 그렇게 꿈속에서의 전 피 튀기는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다가 현실에서 누가 잠을 깨우거나 이야기를 할 때 현실과 꿈이 희미하게 겹쳐지며 잠에서 깨는 일이 종종 있는데, 조금 쉽게 예를 들면 꿈을 꾸다가 현실에서 어머니가 일어나라고 흔들면 꿈은 계속 꾸는 동시에 꿈이 살짝 희미해지면서 현실에선 일어나기 싫다고 실제로 말을 하다가 결국 꿈에서 깨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렇게 미친듯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 저 멀리서 신기하게 퉁퉁퉁 이렇게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는 최대한 눈앞에 할아버지만을 보며 더 집중해서 싸움을 했는데, 그 쿵쿵쿵 하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더니 이윽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쿵쿵쿵 거리는 소리, 그리고 할아버지와 싸우는 현장, 이 세 가지가 희미하게 겹치다가 번뜩 눈이 떠졌을 때 어머니가 문 밖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저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에 저희 기분이 정말 더러웠고, 꿈을 꾸다가 흘린 흥건한 식은땀을 확인하며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 밖에선 계속해서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저는 얼른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허벅지벅 들어오시더니 자북탑에 내뱉으시는 말씀이 아들, 지금 더러워도 없지들 가족들이 탑 잡아 교통사고가 났어. 얼른 가봐야 돼. 준비해. 나중에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그래도 가족들은 찰과삼만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찰과삼으로 어머니가 뭐 이렇게 호들갑일까 싶지만 나중에 교통사고가 난 차를 확인했을 때 어떻게 저 안에서 가족들이 살아남았을까 싶을 정도로 차는 말 그대로 재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뭔가 꺼림칙한 직원을 떨칠 수 없었지만 재수없는 꿈을 꿔서 사고가 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어머니와 취직 관련해서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제가 들어간 순간부터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취직이고 뭐고 덮는 말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저만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겁니다. 묘하다는 말에 소개까지 받아서 찾아온 터라 어머니는 점쟁이가 무언가를 느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죠. 30분을 넘게 그러고 있으니 그냥 미친 여자로 부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돈으로 욕을 한번 갈겨주고 저를 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는 저도 봐도 신기하네. 귀로 귀를 잡은 게야. 한만 봐도 보인 건 아닌데. 근데 또 이상하게 영이 퉁번 같던 걸지.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점쟁이에게 물었고 몇 달 전에 큰일이 있었지? 니들 가족이 죄다 죽었을 들뿐 네 아들이 막았어. 그러면서 점쟁이는 놀란 눈에 어머니를 끌지며 저를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도천지는 모태도 2년은 넘은 것 같고 산이 저렇게 털털 끓는 걸 보면은 보통 기가 아닌데 너무 아프거나 주간에 사랑 죽거나 하진 않았냐? 2년이라는 말 갑자기 떠오른 기숙사에서 했지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요, 말좀안돼요. 니놈 눈치를 보니 대충 너가 급진지는 않았네.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 징그럽게 독한 게 들려붙어 있어. 지 새끼를 잃은 어미야 아니야. 아무튼 니놈 조상이 뭘 하던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필시 보통 기술은 아닐 터. 어부지리로 가족까지 다 살려놨으니 앞으로 뭔 일이든 생길 때마다 조상한테 고민하고 절대 혼자 어두운 곳에 들어가지 말고서. 어머니와 전 너만 얼굴로 집에 돌아왔고 설의 집안 지금까지 한구리의 어둠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다. 마음속 깊이 여운을 남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진실을 믿으시나요? 혹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공포의 세계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어둠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다시 만나요.